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 밤 9시 26분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좀 빠졌어요. 4.5포인트. 선물이 4.5포인트 빠졌는데, 자,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그다지 과하게 빠진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봐서는 표준적으로 빠진 겁니다. 뭐 그다지 과한 것도 그다지 모자라지도 않게 그냥 적당히 빠진 거예요. 평상시에 코스피가 정상일 때, 개인 여러분들이 동학 운동을 안 하실 때, 그때는 4.5포인트가 빠지면 개폭락이었지만 지금은 4.5포인트가 빠져도 시장이 정상입니다. 뭐 예를 들면 변동성 지수가 20대에서 놀고 있는 것도 그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콜옵션 모습을 보셔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콜옵션이 내가나 등가에 있는 친구들 20에서 30% 정도 빠졌고, 저 멀리 외가나 가야 한 40% 정도 빠졌으니까 사실상 오늘의 그 증시 하락은 그다지 과도한 폭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요즘에 하도 많이 오르니까 하락도 저 정도 나오는구나, 이게 일반적이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솔직히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 아래쪽으로 너무 지지와 저항이 촘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그림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보시면 322, 317, 그리고 314, 그리고 311, 그리고 뭐 밑으로 307, 저 밑으로는 뭐 304, 뭐 303, 그리고 저 밑으로는 300.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2포인트, 3포인트 단위로 빽빽하게 있다 보니까 솔직히 이것만 보고서는 뭐 어떤 큰 그림을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고, 이 콜옵션의 모양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어떤 미래에 대한 큰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가만 보시면은 제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죠. 그 한국장 콜옵션의 최근 움직임이 어떠냐면, 박스권 하다가 박스권 상단 톡 치면서 폭등하고, 그리고 다시 팍 눌렸다가 박스권 들어와서 박스권 놀다가 상단으로 톡 돌파해서 탁 튀고 다시 박스권, 그 박스권 여기서 이제 지금 정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여기에 와 있는 거죠. 박스권 하단에.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예요?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폭등, 박스권 상단 돌파하고 폭등. 자, 반대로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하단을 터치하고 나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무슨 그림이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락엔자 나오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콜옵션 패턴이 지금 하락엔자로 갈 가능성이 슬슬 보이고 있다는 거,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로 보면은 위로 2포인트, 3포인트 단위로 지지와 저항이 촘촘하게 있으니까 어떤 힘의 균형을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콜이 죽으면은, 콜이 추세적으로 박살나면은 시장은 오르기 힘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 콜옵션 모양은 보시다시피 현재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일 아마 확인을 하겠죠. 내일도 만약에 여기서 연속적으로 지수가 흘러내려서 여기서 어떤 지지력을 보이지 못하고 이 패턴을 툭 깨버려서 이렇게 이 저점을 붕괴시켜 버린다면은 본격적인 하락엔자로 빠지면서 콜옵션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지수가 줄줄줄 빠지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내일 여기서 반등해 준다면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박스권 안으로 들어와서 선물도 적당히 옆으로 기어당기고, 콜옵션도 적당히 옆으로 기어당기고, 뭐 이런 또 답답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일 연속적으로 시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면은 어떤 추세선이나 이 박스권 하단의 선을 지금 테스트하는 이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지금 요렇게 추세선 그을 수 있는데, 원래 그 이번 저기 9월 만기 끝나거나 첫 거래일 날 이걸 바로 붕괴시키면서 출발했거든요. 근데 3거래일 동안 빨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일 연속적으로 이제 음봉이 또 한번 떨어져서 이 추세선을 다시 한번 붕괴시키긴 했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음봉을 또 보여주면서 이 하락하는 콜옵션이 죽는 이 추세적인 연속성이 나올 것인가, 요런 여부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도 연속적으로 여기서 지수가 빠져버린다면 생각보다 선물의 하락 목표치가 조금 커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얘기를 드렸고요. 요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 리플에 요런 주제를 대사님께서 오셔서 주제를 던져주시고 가셨는데, 이 부분에 관해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최근에 외국인들 풋옵션 매수가 많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주제를 던져 주셨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게 현재 이제 풋옵션 모습입니다. 보시면 여기 새빨갛게 들어와 있죠. 풋옵션 써 있고 날짜별로 정렬해 놓은 건데, 네, 여러분들 일단 옵션 수급을 보실 때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수량이라는 게 있고요, 금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수량으로 보는 건 솔직히 조금 좀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려면 좀 더 시장을 정확하게 보시려면 이거 일단 금액으로 놓고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수량으로 보시면은 새빨갛게 풋옵션을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이게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은 이게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최근에 매수하는 그런 특이한 동향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풋옵션 이런 옵션 같은 경우는 워낙 초단기 매매 상품으로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하루에 뭐 몇십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는 그렇게 어떤 큰 대세의 지장은 없다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어요. 솔직히 하루에 옵션 트레이더들이 뭐 1% 2% 먹자고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옵션 매도 플레이를 해서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가지고 추세적으로 막 끌고 가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추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잘 없고 보통 이렇게 오늘같이 단타로 먹고 빠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9월 9일 날 선물이 폭락한 날 있었잖아요. 9월 9일 날 외국인들 풋옵션 60억 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요. 지수 계속 올랐죠. 320까지 올랐어요. 322까지 올랐어요. 10포인트.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죠? 별로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럼 오늘도 좀 지수가 많이 빠졌으니까 54억이 순매수로 찍히긴 찍혔는데, 솔직히 어떤 이거 옵션 시세만 놓고 이 옵션 수급만 놓고 앞으로 미래의 시세가 어떨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건 솔직히 조금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험상도 좀 잘 안 맞고요. 이 옵션 수급이 좀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는 거는 개인들이 3거래일, 4거래일, 5거래일 이상 풋이든가 콜이든가 한쪽으로 수백억씩 하루에 매수가 들어오는 날들이 있어요. 1년에 몇 번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렇게 개인들이 한쪽으로 콜에 막 몇백억을 몰리거나 풋으로 몇백억이 몰리는 그런 때에는 이제 개인들의 반대 방향으로 항상 갑니다. 그거는 솔직히 좀 어떤 의미가 있는 수급 분석인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제가 지금까지 매매하고 경험해 본 바로는 지금까지는 어떤 외국인들의 이런 일별 이 정도 몇십억대의 옵션 수급은 그렇게 대세를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 외국인들이 겁나게 풋옵션을 많이 사고 있는데, 그래서 솔직히 이것도 별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 요런 거를 좀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HTS 보시면은 요런 게 있습니다. 잘못 눌렀네. HTS를 보시면요, 요렇게 어디 갔지? 네. 이렇게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옵션 쪽에서 어떤 포지션을 구축해 놨나라는 거를 이렇게 추정치를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이게 추정치라고 여기 써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정확한지도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이 부분을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은, 어쨌든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이 수량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정말 풋옵션을 많이 사긴 많이 샀거든요. 계약수로 따져보면은. 근데 뭘 샀냐면은 이 밑에 있는 굉장히 저렴한 초외가에 있는 옵션들만 주구장창 샀어요. 자, 여기 외국인 한 302대부터 보면 주구장창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302대부터 1180계약, 뭐 295 풋옵션은 17,000계약, 292 풋옵션은 27,000계약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금액으로 따져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현재가가 0.8짜리예요. 0.8짜리 27,000계약 들어와 봐야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액수로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전에 그 금액면으로 했을 때 뭐 292나 뭐 295나 이런 거에 굉장히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까? 계약수는 굉장히 많은데 액수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아요. 액수로 따지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가만히 보시면 여기 최근에 외국인 옵션 포지션은 오히려 풋옵션 310, 307, 305 매도에 오히려 외국인 그 풋옵션 매도가 집중된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외국인이 풋옵션 매수를 쌓고 있는 거는 주로 저 밑에 있는 초외가 상품들에다가 어떤 매수를 쌓고 있는 건데 금액적으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렇게 외가에다가 많이 매수 물량을 쌓아 놓는 거는 만에 하나 있을 어떤 시장의 폭락에 보험을 들기 위한 차원에서 아주 소액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시면 그렇죠. 계약수는 많지만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몇십억이 아니고 뭐 기본적으로 주식 몇천억, 몇 조 단위로 굴릴 텐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10억, 20억 정도 누적을 해봐야 계좌에 1%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금액으로 해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지금 옵션 주된 포지션은 사실상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이 풋옵션 외가에 있는 이런 누적, 이런 건 금액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건 무시해버리고 사실상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주요 옵션 포지션을 보면은 여기 풋옵션 매도예요. 풋옵션 매도가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310 풋 매도, 307 풋 매도, 305 풋 매도. 여기가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가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다? 하락도 일단 적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만약에 310도 깨고 307도 깨고 시장에 폭락이 나오면은 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저기 밑에 외과에 있는 옵션에 보험을 들어놨다라고 보시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 이 옵션 포지션 분석 같은 경우는 좀 어쨌든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좀 제한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선물의 추세라든가 삼성전자의 뭐 수급이라든가 차라리 그런 게 제 생각에는 제가 경험상에는 더 어떤 시장의 미래 방향성이나 이런 걸 예측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미국장의 방향성이 어떨까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제 생각엔 그랬다는 겁니다. 어쨌든 요거는 뭐 제가 잘 못 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걸 제한적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는 평상시에 얘기를 잘 안 드리는 거고 아무튼 그 능력이 있으신 분들 난 이거 분석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걸 이용해서 열심히 베팅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죠? 다만 저의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 경험을 해봤는데 이거 옵션 분석, 포지션 분석 해가지고 어떤 매매를 해봤었는데 그다지 큰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라서 저는 안 할 뿐입니다. 저는 잘 사용하지 않을 것 뿐이다. 어쨌든 뭐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양매도예요. 양매도인데 좀 이제 아래쪽으로 조금 열려있는 양매도 옵션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옵션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상방으로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왜냐면은 보시면 외국인들 콜옵션 매도가 지금 325콜을 여기 액수가 제법 많습니다. 이게 아마 36억일걸요? 36억일 거고 요 330이 요게 아마 77억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굉장히 강한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330 위쪽으로는 옵션 포지션을 보면 절대 안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325 위쪽으로도 별로 올릴 생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쪽으로 아래쪽으로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포지션을 열어놓은 상황인데 다만 아래쪽으로도 한 310이나까지 310 정도까지 빠지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져봐야 310, 오르는 거는 325 위로 오르면은 외국인 손해 보는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현재 아래쪽으로 어디까지 한 312나 310 정도까지 목표치로 옵션 포지션을 잡아놨다. 이 정도까지 일단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 아니에요. 추정치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옵션 포지션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이면 외국인들이 싹 다 팔아치우고 싹 다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국장 옵션, 한국장 분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했고요. 이제 미국 보겠습니다. 미국. 자, 미국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으로 테스트 했으니까 아래쪽으로 테스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지금 9시 40분인데요. 본장 개장하기 전에 상당히 아래쪽으로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거의 박스권 하단이 어디냐면 3315, 3310 요 정도 되는데 거의 지금 요 근처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약간 큰 자리일 것 같습니다. 큰 자리.
어떤 악재가 있어가지고 아니면은 진짜 강력한 매도 세력이 등장해서 지금 현재도 나스닥은 마이너스 2.3%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5%인데 장중에 아예 이 밑에 박스권을 힘으로 훅 밀어서 깨버릴 수도 있는 날이고요. 아니면은 이미 보시다시피 개장 전에 이미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박스권 안쪽으로 기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날이고요. 오늘 그러니까 중요한 날이겠죠. 오늘 반등하면 다시 박스권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고, 오늘 반등하지 못하고 오늘 지지선 훅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지지선 훅 깨버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스닥 N자 하락 N자로 가는 가능성이 좀 열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하락 N자로 빠지는 거니까 하락에 대한 목표치, 변동성 지수 이런 게 확 살아날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제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영상을 녹화할 때 어젯밤에 이 저항선 가까이에 바싹 붙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항선 바싹 가까이 붙어 있으면 뭐예요? 장중에 위쪽으로 훅 넘어가서 안착해서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자리인데,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 거죠. 어떤 지지선 근처에 지금 상당히 바싹 갖다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중에 무슨 뭐 재료를 갖다 붙이든지 아니면 그냥 힘으로 우직하게 밀어버리든지 이 지지선을 오늘 훅 붕괴시켜서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다시 안쪽으로 기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정할 겁니다. 아마 오늘 밤이 어떤 좀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네요. 그죠? 일단 어젯밤에 박스권 상단은 확인했으니 오늘 밤 박스권 저점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자, 여기서 과연 지지력이 생길지 아니면은 붕괴시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밤에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고요. 뭐 아마 오늘 밤에 이거 박스권을 깨고 아래쪽으로 붕괴시킨다면 당연히 강달러, 뭐 유가 약세, 뭐 구리 약세, 뭐 금값 약세, 뭐 이런 것들 나오겠죠 아마. 그리고 안전자산 뭐 요렇게 랠리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모든 자산들은 연관지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주식하고 오일하고 뭐 구리하고 뭐 이런 것들 연결해서 위험 자산 대 안전 자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머릿속에 여러 자산들을 딱딱딱 그림을 잘 짜놓으시고, 뭐 예를 들면 뭐 위험 자산들이 움직이면 안전 자산들은 떨어지겠고, 안전 자산들이 오르면 위험 자산들이 떨어지겠구나라는 생각, 머릿속에 따다닥 하나 얘기하면 짜자작 연결될 수 있게 그 머릿속에 그림들을 넣어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여기 정도까지 얘기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